부여 시가지를 벗어나면 그 외곽에 7기의 무덤이 누워있는 능산리 고분이 나온다. 사비시대에 조성된 백제 왕실의 무덤이다. 학계에서는 이 호분을 성왕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창왕은 아버지의 주검을 모신 다음 무엇을 했을까? 성왕의 무덤에서 불과 600m 지점. 이곳에서 그 실마리가 발견됐다. 지금은 한창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때는 농경지였던 곳이다.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 때문에 그렇지만 논으로 돼 있었어요. 네, 논자리로 쭉 해서 13개 다랑이 정도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논이었죠. 논으로 돼 있는 곳을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건물지 안에서 금동 대학로가 발견된 겁니다. 지난 93년 허허벌판이던 농경지에 능산리 고분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주차장 공사를 앞두고 시작된 현장 조사는 3기의 발굴로 이어졌다. 현장 조사단은 백제기와가 대량으로 출토되자 주차장 공사가 임박했지만 발굴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듯 건물의 아궁이로 추정되는 구덩이 속에서 발견된 진귀한 향로.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향로는 온전한 상태였다. 64cm 높이의 정교하면서도 독특한 향로. 백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금동 대향로였다. 향로 몸체엔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가지의 문양이 빼곡이 조각되어 있었다. 이처럼 화려한 향로는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그리고 성왕의 무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금동 대향로가 묻혀 있었던 까닭은 뭘까? 발굴이 계속되면서 예사롭지 않은 건물터가 속속 드러났다. 능산리 사찰터였다. 본격적인 발굴로 사찰의 규모도 밝혀졌다. 사찰 앞마당 목탑이 세워져 있었다. 그 뒤로 금당과 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회랑으로 그 전체를 에워싸는 전통적인 양식의 대규모 백제 사찰이었다. 금동대 향로는 능산리 사찰에서 사용한 향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능산리 사찰은 또 누가 세운 것일까? 그 결정적인 단서는 금동대 향로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30m 지점. 사찰 마당의 목탑 자리에서 발굴됐다. 우체통 모양으로 생긴 사리감이 그것이다. 사리감 중앙엔 사리함을 봉안했던 것으로 보이는 아치형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리 공양을 한 것은 매형공주. 그러나 능산리 사찰이 세워진 해는 창왕 13년이라고 뚜렷이 나와 있다. 이런 대규모 사찰의 조성은 당시 왕인 창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이다. 관산성 전투 후 13년이 흐른 뒤 창왕이 이 시기에 아버지의 무덤가에 능산리 사찰을 세운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관산성 패전으로 심히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것이 아버지 성왕의 위협을 계승하는 이런 방향에서 집권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성왕의 그 성왕을 추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산리에 있는 능사건립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창왕의 일생에서 아버지 성왕을 기리는 능산리 사찰을 세운 567년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창왕의 45년 재위 기간 중 극히 일부분밖에 없는 문헌 기록도 비로소 이 시기에 창왕이 관산성 전투의 충격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 것을 보여준다. 그대는 진나라로 가서 이것을 전하라. 삼국사기에 창왕의 대외 활동이 등장하는 것도 이 무렵이다. 능산리 사찰을 세운 567년 그해 9월, 창왕은 중국의 남조 국가인 진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중국 대륙의 북제국에도 외교 사절단을 연이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로 줄곧 중국 남조 국가와 교류해 왔는데 창왕은 무슨 이유로 북제와의 교류에 나선 것일까? 그 배경에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가 있었다. 신라의 팽창에 밀려 가야의 영토는 축소됐다. 중국 대륙의 정세도 시시각각 바뀌었다. 북위와 진나라로 양분되어 있던 중국 대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해갔다. 나름대로 위덕왕은 그 중국 정세에 대해서, 중국의 동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 대처하는 이런 그 경험이 바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백제의 그 외교력의 큰 발전이다. 이것은 그만큼 백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 또 대내적으로 보면 그 불안했던 위덕왕대의 왕권을 갖다가 보다 강화시키는. 창왕이 능산리 사찰을 세우고 봉안한 금동대향로에도 그런 노력이 깃들어 있다. 금동대향로에 105기 조각해놓은 문양은 사람과 동물, 산과 계곡 등 현실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땅에 살지 않았던 코끼리, 악어 등 특이한 동물들까지 조각되어 있다. 그것은 백제를 세상의 중심이자 불국토의 나라로 만들려 했던 성왕의 꿈을 금동대향로에 새겨 넣은 것이다. 위덕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성왕이 꿈꿨던 이제 세상, 세계, 이것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이 이제 성왕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그 도구인 금동대향로에 일정하게 반영되지 않았겠는가. 능산리 사찰에 피어오른 금동대향로의 연기. 그것은 관산성 전투의 참패로 무너진 아버지 성왕의 백제중흥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창왕의 다짐이 아니었을까. 창왕이 아버지 무덤가에 능산리 사찰을 세우고 금동대향로